네, 여러분들 잘 쉬었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보충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89페이지, 번호 55번 함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질병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완쾌할 수 있을지요? 질문이 왔습니다. 자, 이분은 참고로 노인입니다. 나이는, 보진 않았는데, 연세가 많으신 한국 남자 할아버지 같습니다. 2015년 1월 30일, 역시 일요일 날인가 봐요. 58시 6분에, 물어봤습니다. 자, 가보면, 정축을, 병오일, 정유시, 병오군. 질병에 관련된 문제가 올 때, 크게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그 일주가 만약에 심약하다면 매우 약하다 하면 일간이 약하다고 하면은 어, 편관을 두려워하겠죠. 편관을 두려워하고 중병이 되겠습니다. 근데 노인의 경우에는 신강을 두려워하고 합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신강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재성이 그걸 받습니다. 근데 재성을 우리가 몸으로 봅니다. 몸. 그래서 어, 비급이 강하면은 제가 그걸 다 하니까 노인의 경우에 만약에 그런 우주 물상이 떴다면 위험한 내용입니다. 합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질병은 합이나 신강하면 재성을 몸을 더 위험하다. 그걸로 만약에 에, 그 요건 다음 페이지에 넘어갔네요. 55페이지. 만약에 거꾸로, 젊은 사람 같으면, 뭐, 이제 설명된 이론을 알아야 돼요. 젊은 사람은 충과, 아, 이 약한 것, 이 충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병이 어떤 병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면은, 항상 그 어떤 병이나 위중병이 생기는 걸 알아보려고 그러면, 오주나 사주상에 나타나는 가장 약한 오행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오행이 없는 경우거나 오주상의 가장 약한 병이 바로 약한 오행이 바로 병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흑증이라 흑증. 그런데 때로는 오행이 아주 강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을 실증이라고 해요. 이 시제에서는 유금이 바로 뺑돌 쌓여있어. 유금 뒤에 오, 병, 뭐 정화.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 유금을 중심으로 화가 뺑돌 샀잖아요. 그럼 뭐가 나빠지겠어요? 금이 바로 묻혀 있잖아요. 금이 그걸 당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궁급쟁배라는 것이 일어나가지고 유금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유금을 다른 우리 장부로 볼 때는 뭐라고 그래요? 이 유금을 무슨 장부로 한다? 폐. 여러분들에게서 잠깐 우리 또 이제 복습을 좀 해야지요. 자, 복습합니다. 자, 목은 담, 특히 간과 담은 쓸개죠. 목은 간담. 하는, 하는 심장과 소장, 심소, 이렇게 말겠죠. 그 다음에 목화 토는, 자, 아시는 비장과, 어, 비장과 간장이죠. 먹고, 위장이죠. 위장, 비위, 위장, 비장과, 위장, 비위, 위장,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화, 토, 금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폐와 내장.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수는 신방이죠. 신장과 방광. 뭐, 이렇게 하더죠. 신방.
그럼 여러분들 알 겁니다. 자, 보면 이것이 우리가 보통 한의학에서 얘기하거나 또 여러 가지 우리 동양의 이 의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독화, 도금수. 음,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도금수, 도금수. 자, 그러면 이 사례는 도대체 금이 아주 덕을 당했다면 당하는 오행이 병이 들거든. 그래서 폐에 문제가 있는 폐 대장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 간이고 무엇이 그걸 한번 보. 간은 을, 담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갑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힘은 뭐예요? 심장은 정이죠. 손은 소장은 영, 비장은 기토, 그다음에 위장은 무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폐는 뭐예요? 폐는 신금, 신금, 위장은 경금. 그럼 한문으로 써들을까요? 신은 이렇게 예, 대장은 경. 여러분 천천히 이렇게 강의하면 좋죠. 그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에는 좀 약간 시간 때문에 너무 쫓기는데 이렇게 우리 보통적 하니까 뭐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또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고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차근차근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는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임금은 이제 개수가 되겠죠. 개수가 되고 방광은 임수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요건 천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천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붙여갖고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이렇게 요것도 조금 붙일까요? 그럼 더 쓸 수가 있잖아요. 그냥 내려가지고 을 대신에는 여러분들 묘, 그렇죠? 지지는 묘, 갑 대신은 간목의 임목을 쓰면 되겠죠. 정화 대신에는 오화, 뭐 병화 대신에는 사화, 희토 대신에는 추, 그다음에 무토 대신에는 뭐 쓰면 되겠어요? 진이죠. 진만 쓰면 되나요? 안 되죠. 수를 써야죠. 축만 써도 안 되잖아요. 충미 써야죠. 중미를 써야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놈을 땡기면 말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자를 딱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 밑에는 뭐가 있어요? 유가 있죠. 다음. 조금 전에 우리 사례를 본 거, 사례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영은 신금이 되고 개수는 자가 되죠. 그리고 임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이 되어 있는 걸 보고 간은 을과 묘구나 하는 걸 알면 되고 그다음에 담은 쓸개, 담은 쓸개는 간목과 인목이 해당하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화는 오화하고 심장은 오화하고 소장은 사화에 해당하는 거구나. 소장이 사화합니다. 그 다음에 비장은 충미, 축과 미가 비장에 해당하고 충미충하면은 그 다음에 위장은 진술이구나. 자, 진술. 그렇습니다. 진술. 그 다음에, 폐는 유금하고 조금 전에 본건 우리 사례입니다. 본건 사례. 유금과 신금.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되죠? 개수는 자와 해는 임은 해에 나온다. 요 도식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세요. 도식을 좀 진하게 해드릴게요. 진하게. 예, 여기다 진하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요 우리 본건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쌓여서요? 화에 삥 둘러 쌓여가지고 이 유금이 굉장히 힘들어졌죠. 유금이 정말로 아주 그냥 힘들어졌습니다. 그럼 요걸
아주 빨갛게 표시해 볼까요? 이놈을, 예, 완전히 빨갛게, 오, 중간에 그냥 이 색깔로 표현하면 빨갛게, 예, 이것도 빨갛게. 색칠 해놓는 게 여기 색칠하는 오행 같죠? 색칠 오행. 빨간 게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어. 자, 이 모자라 가지고 어디도 있어요? 일주도 있지만 그 모자라서 이 하늘의 월간에도 또 정화가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지지에 연지에도 이렇게 오화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 노인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봤더니 매우 어려운 상태다. 실제 계암옥이 환자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56번. 배신한 친구와 다시 도움을 해야 할지, 사람이 보통 보면 그 습관, 사람의 습관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은 계속 사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걔가 선택을 한다 해도 쉽지가 않아. 어쩌다가 조금 그걸 해도 어, 선, 만약에 조금 이렇게 참여를 한것 같지만 또 옛날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쉽지가 않지. 그것이 습관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이 습관을 하려면 참으로 예, 수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예, 수행하는 법은 뭐 이 시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가보, 정축, 경술, 경진, 정해. 자, 이것도 여러분들 아까 저게 설명드렸었지만 예, 이 남자가 이제 오전 8시 58분 좀 9시 가서 전화 왔네요. 자, 진시에. 경금일인데 술토를 깔고 앉았어요. 그럼 뭐 이건 편인물상이잖아요. 또 그러고 진시도 봤더니 또 편인물상이에요. 그리고 그럼 달이 축을이에요. 경금을 볼 때는 인성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많으면 무슨 물상? 사기물상이 했잖아요. 이거는 사기물상이다. 그리고 일가시에 진술이 중요한 걸로 봐서 축은 내가 사기를 봐서 손해를 봤다면 3, 6배수잖아요. 3천만 원, 6천만 원, 3억에서 2억 이런 식으로. 짧게는 300에서 600만 원 있습니다만 이게 사업을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뭐 3억, 6억은 좀 그렇고 큰 사업장이 아닌 이상 또 300, 600 가지고는 뭐 사업 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략 3천에서 6천 정도 사이인데 이 사건에서는 이 사람이 친구가 시설비 쪽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동업을 한다고 해갖고는 그냥 예, 시설 자금 30만 원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정비업을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사람인데 신국생 남자가 정비를 하는 사람인데 어, 이제 한 개 더 내고 싶어서 하나 더 내고 싶어 장사가 할다. 요즘은 뭐 그렇게 잘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꽤나 이게 장사가 잘 없을 때 굉장하게 희소성 가치가 있어가지고 굉장하게 돈을 많이 벌 때입니다. 그래서 잘 돼가지고 정비소를 하나 더 내려고 그러는데 자동차 정비 이제 가게를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라 합니까? 뭐 그 자동차 인테리어 그런 거 하나 가게를 내놓나 하는데 어떤 친구가 가지고 마침 그 사람이 그런 쪽에 좀 근무하는 사람이 야 친구야 5천 원인데 나도 먹고 살고로 내가 하나 네 가게 하나 내가 봐줄게. 응,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래 하라 하면서 이렇게 원래 친한 사람이니까 또뭐 친한 사람보다도 뭐 고향 친구라 그래서 3천만 줬더니 그래 내가 사가지고 다 설치를 할게 하고 해놔놓고는 돈을 가지고 그냥 날라버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중 올라타면서 친구야 미안하다 그때 내가 정말 죽을 때 졌다. 내가 어쨌더라도 내가 더 아깝할게.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왔단 말입니다. 와가지고는 내가 다시 기회를 한번 줘. 기회를 주면 내가 지난번에 못했던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 만회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한 번, 그렇게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할 수 있다는 말이 옛날에 이것은,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사람의 속성을 말합니다.
전부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뭘 바꾸기 어렵다? 예, 갖고 있는 우리의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뭘 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계속 바람을 피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 참 살맛 안 나네요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적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속성을 알고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어떤 사람이 남편이 남편이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는데 정말로 들켰어. 그 남편이 다시는 당신한테 내가 나쁜 짓, 바람 피우게 싹싹 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돌아나오면 얼마 있으면 또 바람 피운다. 도대체 누구를 믿어요? 그것이 속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속성이 바람을 피우는 사람 속성은 계속 바람을 피우고 싶다는 거예요. 반드시 피운다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피우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그런 확률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면 되지요. 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돈 주지 마라. 그래서 친구한테 어떻게 할 거야? 이제는 하지 마라 하고 절대 주면 돈 더 띄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아마 그 말을 우리 상담하신 분의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는 57번. 시어머니 빚 갚아야 할지. 자,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 시어머니가 이제 급히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하고 보니까 이모가 두 사람이 있는데 이제 시어머니의 여동생들이죠. 시어머니 빚이 있다고 이제 시어머니 그게 돌아가시니까 그전에는 얘기도 안 하다가 한 번도 어머니 시어머니 살았을 당시에는 한 번도 오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나니까 이모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시이모지 나타나가지고 시어머니 돈이 얼마 있으니까 돈 내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갚으라고 요구를 했어. 그거는 시어머니 받아야지 우리한테 그러더니 너희들이 예, 뭘 했으니까 상속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갚아야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고 이제 물에다가 감료를 해서 재판을 걸어오는 실제적으로 재판을 걸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대처를 하게 됩니까? 봤으니까 그 사실 여부를 따져가지고 시어머니 돈이면 내가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 안 받았으면 문제가 없어. 상속을 받았으면 어쨌든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법이잖아요. 그래 안 갚겠다면 예, 강제 강매를 이어가지고 뭐 말로 내가 아쉽긴 하지만 이 시엄마에 대해서 이런 돈을 자기들이 얼마나 시엄마 병 치료에 돈을 다 썼겠어요. 사실은 뭐 재산이 별로 안 되는 경우인데 너무 억울하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소송 문제로만 다루면은 지금 병호잖아요. 병호가 이렇게 화가 강합니다. 그게 병원의 힘이 세잖아요. 이 본 현재의 물은 사람, 며느리거든요. 그런 이모는 여기 정하예요, 정하. 이모가 정한데, 월간에 있는데, 이거는 밑에 뭐를 깔았어요? 축을 깔았잖아요. 자, 축을 깔았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축을 깔았으니까 약하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소송을 하면은 어쩌면 그 사람들이 아마 소송을 해도 뭐가 없냐 하면은 뭐 서류가 없기도 하다든지 답필 무슨 그 서명이 없다든지 등등 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막 이기기가 힘든데 그래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 이모가 여기 숨은 이모도 있어요. 이모가 많지요. 여기 숨은 이모가 여기도 하나 있고 이모가 많아요. 여기 실제 두 명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도 요것도 이모의 숨은 이모의 가 하나 있고 여기도 또 가본 똑같은 이모가 하나 있고 그 오가 많죠. 이모들이 많이 있는데 자 소송 당사자인 병화에 비해서는 비급인 정화가 지지의 오하가 많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보인다는 건 말하자면 눈이 보이지 않는 겁탈자 돈을 뺏어가려는 사람이 많이 보인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축도 속에 신금이 들어가 있고 양조선에는 이 축이 뭐냐, 푼돈이야, 큰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뭘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시엄마로부터 받았으니까, 이제 이모들한테 그돈 빌리는 거는 건물이 되면 푼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나나 다시 줘버리고, 내가 강함으로 소송이 위하지만, 소송이나 작은, 소송하게 돼도 또 돈이 나가잖아요. 이기지만 나가는데, 차라리 그 비용부터는 잘, 뭘 해서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해서 돈을 좀, 예, 아, 그래서 끝까지 가면 뭐, 친척 간에 좋은 게 뭐겠느냐. 그렇게 상의를 해서 한 이유는 그 이후에 만약에 그들 가지기도 있잖아요. 그 사람 같이 오축 원진, 오축 원진, 오축 원진. 자, 분과 연이 오축 원진. 일과 시가 오가 자연에다가 일과 월이 오축 원진. 시분이 오축 원진. 전부 다 원진이 벌어졌잖아요. 연월이 원진이고. 자, 분과 연지가 원진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원진이 있다 말은 결론적으로 그날에 띠도 사람이 춘축이잖아. 띠가. 근데 일진이 오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고칠 또 올리냐. 그러니까 이모가 다 병하다. 전부 다 뭐가 생깁니까? 원진이 살이 생기니까 그냥 돈을 좀 주고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하는 문제하고 한번 볼게요. 58페이지, 190페이지 6번 문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을지요? 하고 이제 58번 문제 물어왔습니다. 2015년 1월 29일 오전 11시 17분 오전이네요. 61세 여자분이 그 당시에 지금은 을미생인 나이가 많아요. 70, 다 돼갑니다. 올해 74년인데 그때 한 15년이니까 벌써 지금 우리가 2024니까 뭐 9년, 10년 되죠. 그때의 일입니다. 그때 고전에 2014년도가 아마부터 이 오주학을 선생님이 강의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 사례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을미년, 무인월, 응진일, 무술시, 갑인분. 요 내용, 돈 회수할 수 있을까요? 돈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감아보면, 돈을 받으려면, 어쨌든 간에 병화로 볼 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처럼 금이 사주에, 시주에 보이지 않고 술도 속에 조그만 진금이 하나 보일 뿐입니다. 경매업을 하는 정리일 여자에게 경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정리는 없잖아요. 3천만 원을 빌려주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했잖아요. 진술 중하지요. 참적 배수잖아요. 3천만 원 띄기가 쉽겠다. 3천만 원 띄기가 쉽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봅니다. 예전에 경매 관련 위법 행위로 이분이 지금 구속된 상태. 나도 이 의뢰한 사람도 돈을 갖다가 예, 빌려주는데 그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돈이 딱 하필 3천만 원이야. 빌려주는데 못 받게 생겼다. 그런데도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물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가 부족하니까 이 경우에 매우 건조합니다. 그리고 금수가 나와야 금이 나와야 내가 금은 대승이잖아요. 대승이고 또 관이 있어가 수가 나와야 이 강한 화를 이렇게 좀 물리치고 어느 정도 수는 관이니까 이렇게 금생수 해가지고 어, 돈이 나올 텐데 음, 금은 금은 재성이고 수는 관이잖아요. 그러면 또 받을 텐데 그리고 받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건 왜냐면 인호술이 여러분 잘 아시죠? 자족의 일주가 자기가 오잖아요. 인호술 이렇게 끝이지도 인호술이 되고 이렇게 이 사람의 끼가 일주가 또 오해예요. 뭐하고 합치면 인호술 합이 되잖아요. 그렇게 인호술 되면은 하국을 승만 하국 화삼합이죠. 인호술 화삼합이 되니까 그것은
그날 물어본 일주하고 뭐 됩니까? 같은 노행이잖아요. 예, 같은 노행이면, 예, 그리고, 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돈 받을 수가 없겠다. 힘들겠다. 시지 분지가 더구나 진술토하니까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시지가 갑이는 편인의 물상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기분상에 해당돼요. 이 물상이. 어쨌든 이 경우는 뭐 천살일에 감정을 하면 어디에도 하소연을 하지 못한다 말이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러나 사실은 평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상담 사람이 천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평탈일이 이름 뭐냐면 해묘미. 자, 이거 볼게요. 여기다 밑에 쓸게요. 해묘미. 해묘미는 언제가 급살이 됩니까? 미남이 신이 급살이 되잖아요. 급살되면 신에서부터 급제 천이니까 술이 예, 천살에 해당합니다. 그게 해당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해묘미는 신금이 급살이 해당되고 술토가 신유선의 급제 천이니까 신이 천살에 해당된다. 해묘미는 삼합이 목국이죠. 이런 경우에 삼합으로 봐서 삼합 다음 글자, 삼합의 미토는 다음 글자가 뭐라고? 급살이다. 급제천지연월망장 반역 육화. 12신살이 있잖아요. 그것을 상기해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 급살일이 천살이 술인데 천살 일은 진이에요. 진인데 천살을 감동해가지고 진을 잘못 읽었다. 착각한 거지요. 술시가 시가 천살시인데 이 사람은 일이 천살일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날의 천기라고. 상담자가 딱 판단할 때 천살일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그게 천살이거든. 이런 것을 오주에 우리 처음 공부할 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설령 내가 잘못 판단한 일주를 잘못 보더라도 일진을 잘못 보더라도 그 잘못 본 일지는 그대로 적용해서 보는 것이 그날의 물상이 맞고 그날의 경기가 맞다고 얘기하는 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 천사일은 아니지만 천사일은 원래 이 사람은 진이 천살이지만은 사실은 술토가 천살 일이 해당합니다. 진토인데 진토는 사실은 병으로 볼 때에는 진이 대 술시가 자기 물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을 진술충인데 사실은 이것은 충이 해당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것을 자기 물상으로 봤잖아요. 이런 것들도 똑같은 잘못 읽는 것조차도 자기 물상입니다. 근데 자기 물상은 뭐냐면 가빈이 자기 물상이에요. 요 CD에 정확하게 적어놨죠. 이렇게 가빈이 이렇게 해서 190페이지까지 공부하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